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번 주 첫 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 이상한 뉴스가 들려왔죠. 긴급 재난 문자가 왔는데요. 북쪽에서 지진이 났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규모가 4.0 정도 됐죠. 북한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다들 설마 하는 거죠. 이제 월요일 시작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코스피만요. 더블딥의 공포 구간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언론까지 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더블딥이 오면 과연 누가 웃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락한다, 하락한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 왜 그렇게 부르짖고 있을까요? 예, 저는 카카오톡 네이버 카페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예, 이승철 님이신데요. 노래 되게 잘하시겠네. 와리니인데 선물 매도와 공매도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와리니가 뭘까 싶어서 찾아보니까 와우 아시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인데 줄여서 와우입니다. 플러스 어린이의 합성을 해요. 와리니께서 이게 왜 궁금하신 거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개 다 없는 걸 파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공매도는 대주거래, 대차거래를 한 뒤에 팔아야 하고 선물 매도는 결국에는 레버리지를 좀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차이가 그래요. 레버리지를 한 10배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한마디로 1억치를 매수하려면 1000만 원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9천만 원치를 더 매수할 수 있죠. 근데 마진콜이 굉장히 짧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초보자분들은. 품매도 콜 매수, 콜 매도까지 들어가면 좀 복잡하니까요. 신용융자 잔고율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임불다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항상 좋은 내용, 이건 됐고. 신용융자 잔고율이라는 설명을 부탁드리고, 코스닥의 신용 잔고율이 지금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거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시면 되는 거죠. 자, 기본부터 알아보시죠. 예. 이것도 한번 정리하면 머리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신용융자, 크레딧론, 한자로 신용융자인데요. 믿을신, 쓸용, 화할융, 재물자자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믿고 돈 준다? 약간 이런 거예요. 이 양의 탈을 쓴 이 늑대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주식거래 매매 대금을 빌려주는 일입니다. 자, 신용신규라는 개념이 있겠죠. 신용을 써서 매수한 물량입니다. 자, 본인 투자금이 1억이에요. 근데 종목에 증 30, 증 50, 증 100 이런 게 있어요. 보시면. 증거금 비율이 30%면 본인 투자금 1억으로 3억 3,333만 3천 매수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용 상환은 신용 신규 썼는 걸 갚는 거죠. 신용 공여는 여기서부터 약간 헷갈리는 개념이 나오죠. 대상 기간 내 신용거래 매수량 나누기 대상 기간 내 거래량입니다. 자, 그러면 당일 거래량이 100만 주고 신용 매수가 5만 주가 들어왔으면 신용 공여율은 5%인 거예요. 그러면 신용 공여율이 높은 종목은 경계를 좀 해야겠죠. 신용이 마구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용이 대체 무슨 신용인지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숫자만 볼 수 있잖아요. 숫자만 보면 이 신용이 정보를 알고 들어오는 놈들인지 아니면 진짜 가즈아 하면서 그냥 온몸에 폭탄을 들고 뛰어오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용 잔고는 신용거래 매수량 나누기 전체 상장 주식 수입니다. 이건 뻔할 뻔짜죠. 상장 주식 수가 100만 주고 신용 매수 주식 수가 5만 주면 신용 잔고율은 5%입니다. 그러면 신용 잔고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종목에 불나방들이 많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대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어제 여쭤보신 거 연장선인데요. 담보 비율 유지 불가능 시 마진콜이 옵니다. 빌려준 증권사에서 강제 청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대 매매가 마진콜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반대 매매는 영어로 하면 커버링이에요. 커버링. 자, 본인 투자금이 1억이에요. 신용 또는 미수를 1억 쳤어요. 미수는 상환 기간이 3일입니다. 신용은 보통 3개월로 쳐요. 그 전에 상환하면 되겠죠. 자, 증거금율이 140%. 지금 그 증거금 유예는 끝났습니다. 그 증권사들의 신용 반대 매매 유예일은 끝났어요. 증거금률 낮춰준 것도 끝났습니다. 증거금률이 보통 한 140% 돼요. 스탁론은 좀 다르겠죠. 140%인데 그러면 내 투자금 1억에 신용미수 1억 쳤으니까 2억치를 산 거죠. 그러면 1억 4천만 원 미만이 되면 마진콜이 옵니다. 님, 증거금 부족해요. 채워 넣든가 아니면 돼지시험가 약간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청산합니다. 이게 정말 증권사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 증권사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자를 따박따박 받죠. 1할로 받습니다. 1할로.
이자를 따박따박 받는데 본인이 빌려준 1억을 못 받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강제로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는 이자대로 받다가 자기가 돈을 못 받을 것 같은 구간이 오면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이 남았을 때 파는 게 아니에요. 1억 4천만 원이 되면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4천만 원만 남죠. 6천만 원의 손해를 안게 됩니다. 6천만 원 플러스 알파겠죠. 이자까지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증권사는 정말 손해보지 않을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와, 증권사가 나한테 돈을 왜 이렇게 공짜로 많이 빌려주지? 공짜는 아니죠. 예. 쉽게 많이 빌려주지? 아닙니다. 얘들이 확보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죠. 그게 증거금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융자는 조심하셔야겠죠. 예. 웬만한 확신이 없는 이상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신용융자 잔고액을 좀 봤습니다. 이게 18년 11월부터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최고조를 이룰 때부터 신용융자 잔고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기가 지금 코로나 충격 구간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이때 마진콜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나왔죠. 쭉 떨어집니다. 쭉 뭐 10조가 넘었어. 10조가 여기입니다. 10조가 여기라고 치면 지금 현재 코스닥은 V자 반등을 하게 된 뭐라고 해야 되지? 동력이 신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코스닥의 신용 잔고가 더 많습니다. 코스닥 신용 잔고가 지금 약 4조 8천억 원 정도 되고요. 코스피는 4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많습니다. 보세요. 코스피는 오늘 기준으로 시총이 1307조 원이에요. 근데 코스닥은 시총이 251조 원입니다. 근데 잔고율이 거의 몇 배죠? 6배가 넘습니다. 6배. 6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신용잔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 최근에 신용잔고의 가파른 상승은 코스피도 있겠지만 거의 코스닥이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일확천금을 노리는 굉장한 신용융자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용융자를 욕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예, 이분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지금 신용융자를 씀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있는 신용융자가 썩은 고인물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신용융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상당히 뭐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뭐 양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융자가 코스닥이 이까지 갔던 경우도 있고요. 코스피도 이까지 갔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멀었죠. 예, 아직 멀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폭탄이다라고 하기 좀 뭐하고요. 예. 지금 V자 반등을 이뤄낸 건 신용이다 정도로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마니커입니다. 마니커. 이거 대체 왜 가지고 있음? 이 장표 제가 언제 붙였는지 아시죠? 이때입니다. 이때가 언제지? 이때가 언제쯤 될까요? 제가 단타 엄청 치다가 여기 이 1120원을 깰 때부터 매수를 좀 하고 있었죠.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마이너스 50% 정도니까 이때가 한 5달 전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제가 뭐 중국의 이 돼지열병이랑 뭐 1년, 2년 동안 해결 못하고 중국의 돼지열병 관련주를 보여드리면서 약 이쯤이었다는 거죠. 이쯤에서 이렇게 움직이더라. 쭉 이렇게 하다 움직이더라. 쭉 이렇게 하다 움직이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기 동그라미 쳤잖아요. 740원 부근까지는 좀 분할 매수하면서 기다려볼 예정이다라고 했죠. 여기 적당한 비중으로 상승을 기다리는 과거 장표 그대로 붙인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떻죠 지금? 자, 보시면 뭐 더 떨어졌습니다. 사실 740원보다 더 떨어졌어요. 저 이거보다 더 떨어질 줄 몰랐어요. 더 떨어졌는데 쭉 이렇게 하락해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쭉 하락했던 거죠. 쭉 하락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고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약간 좀 제가 생각했던 흐름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맞죠? 예. 타당하죠? 그럼 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예.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바퀴벌레 매매법이라고 제가 지금 명명했습니다. 갑자기 악상이 떠올라서 했는데 바퀴벌레 매매법입니다. 이때 계속 분할 매수했어요. 분할 매수 꾸준히 했습니다. 꾸준히 해서 지금 현재는 큰 상승을 한 뒤에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죠. 약간 마니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북한 평강서 규모 3.8 지진, 기상청 핵실험 아닌 자연지진. 굳이 기상청의 핵실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대북주는 어떻게 반영할지 궁금합니다. 보시면 수도권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재난 문자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대북주에 어떤 반영을 불러올까요? 오늘 대북주 좀 크게 알아겠죠. 마치 이 소식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 대북주를 주무르고 있는 세력은 마치 제갈량처럼 천재지변을 다 예측할 수 있는 열반의 경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 지진이 발생할 거 알고 팔았나요? 신기합니다. 오늘 왜 팔았죠? 그러니까 김정은 씨가 약간 좀 잠적을 하고 있다. 또는 강경 발언을 했다. 약간 이런 걸로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 갑자기
이걸 보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일은 대북주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계는 극대화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 그 인버스가 약 6,520을 찍고 올라갔죠. 근데 뭐 저는 6,500 이하부터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았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바이오 대북 정책주지만, 예, 단기적으로는 수급주랑 낙폭 과대주만 대응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대북주 쪽으로 좀 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종목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악재 호재는 지금 현재 각종 루머가 추가되고 있죠. 갑자기 북한에서 핵시험을 한다. 루머가 막 퍼지고 있어요. 이게 내일 시초가에 어떻게 형성할지 모르겠습니다. 작전은 좀 세워놨는데, 뭐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겠어요. 장중 루머는 조심하세요. 예, 장후 루머였구나, 오늘. 외신입니다. 외신은 보자. S&P 500이랑 다우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New Infection Wave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또 예,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독일이랑 한국이 일요일에 새로운 코로나의 케이스가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태원 클럽이 지금 한창이죠. 좀 그래요. 예, 이런 거는 좀 아쉽습니다. 예, 외신에 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자, 크루드 오일이 오르고 있답니다. 이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하고 있대요. 약 100만 배럴 정도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에 그 화이트하우스, 그러니까 그 백악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뉴스 보셨죠? 그 다음에 중국이 약속했답니다. 더 많은 스티뮬러스를 어떻게 해석하죠? 양적 완화는 아니고 경기 부양책 정도입니다. 뜻이. 예, 카세일즈가 약간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테슬라는 안 오르고 있던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드 스피커가 네거티브 레이트를 얘기할 것인가에 좀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과연 갈 것인가. 내신입니다. 코로나 쇼크 5월 초 수출 반토막 향후 더 나빠질 듯. 예, 노림수가 있죠. 더 나빠진답니다. 더 나빠질 수 있겠죠. 이렇게 쓰는 언론이 원하는 미래가 뭘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시간차 쇼크에 실물 경제 더 큰 비명, 시간차 쇼크가 올 거다. 너네 더 큰 비명 지를 거다. 완전 극단적인 단어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이런 기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인셉션을 하고 있어요. 샤넬백 지금 사면 100만 원 싸다. 백화점 오픈런 대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곧 주식이 오를 건데 내일 시초가가 마이너스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초가에 매수하려고 다들 뛰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욕할 거 없습니다. 샤넬백은 뭐 명품이고 사치품이고 약간 고가품이긴 하지만 뭐 원하는 사람도 있고 수요가 있죠. 수요가 있고 그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공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매점 매석을 하거나 손치매를 해서 좀 차익을 보려고 하는 샤테크가 계속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욕할 건 없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올리긴 하네요. 7%에서 17% 올린답니다. 좀 힘들긴 하죠. 남성분들이 이것 때문에. 공매도 금지 2달 후 돌아왔던 외국인 이번에도 통할까? 약간 좀 통계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이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모수가 작아요. 모수가 작기 때문에 마치 명제처럼 공매도 금지 2달 후에 돌아왔다라고 하기엔 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뭐 이런 통계는 무시할 수 없고 이런 통계에 기대어서 투자한 증권사도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NH투자증권인 것 같아요. 이 말을 한 증권사가 거기입니다. 삼성전자 수익률 꼴찌 반등장에 고개 숙인 개미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넣다가 열받아서 장표를 하나 더 작성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붙여놓을게요. 나중에 상세히 보세요.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상승률 및 시총 상승률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률의 수익률을 쭉 나열해 놓고요. 수익률입니다. 삼성전자 꼴찌다라고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저점에서 30% 넘게 회복할 동안 개인 순매수 1위 종목인 삼성전자의 오름폭은 코스피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며 개걸음 행보를 보이고 있는 탓이다. 탓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이 쓰레기 기사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자, 예, 진짜 양심 어디에?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에 대해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 누군가요? 전문가 누구예요? 전문가 누구죠? 당신 친구 아닌가요? 지난달 실적 발표 전후로 5만 원을 돌파한 적도 있지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에는 못 미친 성적표다. 개인 투자자의 기대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예,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 삼성전자를 매수하실 때 2배가 오를 거다. 삼성전자는 14.8%가 올랐습니다. 수익률만 따져볼게요. 14.8%가 올랐어요.
이 단기간에, 이 한 달이 조금 넘은 기간에 14.8% 올랐습니다. 1억을 넣었으면 1480만 원을 벌었어요. 한 달 만에. 근데 이게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래요. 일단은 프레임이 그렇습니다. 자, 근데 자, 보세요. 수익률이 14.8 뭐 이렇습니다. 3월 23일 종가는 이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 시가총액, 이 종목들의 시가총액, 이때 당시 시가총액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이 상승률 곱하기 시가총액을 했어요. 그럼 시가총액 상승률이 나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수익률 랭킹은 삼성전자 지금 꼴찌입니다. 그 다음에 1등이 현대차예요. 와, 그럼 현대차 킹왕짱이죠? 근데 시총 상승 랭킹을 봤어요. 이거 제가 새로 계산한 겁니다. 여기 플러스 알파로. 시총 상승 랭킹은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 랭킹이 가장 낮지만 삼성전자의 상승은 여타 종목들을 압도합니다. 시총 상승률을 보셔야 돼요. 시가총액이 저만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거운 종목이란 거예요. 예, 지금 수익률 랭킹 2위로 보이는 현대모비스는 이렇게 따지면요. 뭐 시총 300억 원짜리 가져와가지고 2배 뛰었다고 하면서 약 올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지만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른 거예요. 최근에 많이 안 오르고 있다 뿐이지 정말 많이 오른 겁니다. 시가총액 보세요. 무슨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런 얘기를 할까요? 설마 이걸 모르고 경제부 기자란 분이 이거를 모르고 저런 기사를 쓸까요? 마치 진짜 그 헤비급 선수랑 플라이급 선수랑 갖다 놓고 얘는 1kg 쪘고 얘도 1kg 쪘는데 약간 얘는 상승률이 좀 적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정신 나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이런 기사를 보면서 삼성전자를 투자한 개미들이 마음이 흔들리겠죠. 아이씨 내가 잘못 투자했구나. 뭐 사실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버는 돈은 저게 더 높긴 해요. 높긴 한데 안정성을 생각해야죠. 안정적이잖아요. 안정적인 세단 같은 시총 상위 종목인데 감히 진짜 이 우리나라 1등 중인 삼성전자에게 저는 근데 되게 웃긴 게 삼성전자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제 캘린더 오늘은 뭐 일정이 없습니다. 국내 주요 이벤트를 보시면 이제 오늘 포스트 코로나 산업 전략 대화가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보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내일은 MSCI 반기 리뷰, 한국판 뉴딜 추진 TF 킥오프회의, 내일 정책주가 좀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일정은 이런데 뭐 아직 멀었습니다. 5월 17일 셀티온의 3사 합병 공시일, 그리고 곧 IR이 있습니다. IR에서 조금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코스닥은 0.4% 올랐지만 코스피는 하락으로 끝났어요. 참 미치고 폴짝 뛰고 환장을 노릇이죠. 삼성전자 떨어졌죠. 삼성전자 종가 안 봤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거기다 하락하고 끝났겠죠, 당연히. 이 대형주가 별로 안 좋았을 겁니다. 중소형주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대차 잔고량은 주고 있고 투자자 예탁금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1조 넘게 투입됐더라고요. 오늘도 거의 한 6,500 정도 샀으니까 내일 더 하락하겠죠. 근데 하락하지 않고 상승한다 하면 돈이 더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한매비어, 외국인 기관 지금 미치고 폴짝 뛰고 뭐 개걸음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야 이거 뭐야? 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그 인민군 연산 기억나시죠? 그때 태극기 날리며 신용융자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0조 돌파는 뭐 가시권인 것 같아요. 경제지표 동향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우존스랑 S&P 나스닥이 반등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는 제가 시작할 때는 다우존스랑 S&P가 하락 중이었는데 지금 약간 돌아서고 있네요. 나스닥은 기술주, 특히 바이오텍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파이저,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그리고 길리어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더나도 봐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유로존은 좀 하락하고 있는데 유로존이 하락하는 이유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좋은 얘기가 없죠. 유로존에는 지금 구제금융 합의한 이후에는 별거 없습니다. 나라별로 부양책이 나와야지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근데 테드 스프레드가 안정됐으니까 리버 금리가 안정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플랫하게 흘러가고 있다 정도로만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채라고 할 뻔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이랑 미국채 3개월물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예측하고 있지는 않네요. 현재로서는. 고장난 시계. 장은 안 보고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쉬운 것도 괜찮아요. 이번 주 첫 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으로 끝났고 아마도
높은 확률로 삼성전자도 하락으로 끝난 것 같아요. 참 속상한 장일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보유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가 하락했기 때문에 기분은 별로 안 좋고요. 하지만 코스닥은 상승했기 때문에 또 현재 여러분들은 아마 좋은 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를 일입니다. 지금 미증시를 봤을 때는 그냥 강보합, 약보합으로 시작할 것 같지만 또 대북주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책주가 계속 강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별화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이제 반등은 모두 다 공평하게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뛰어난 놈과 팀이한 놈들이 나눠질 거예요. 그런 걸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삼성전자를 강하게 매수하면서 안 올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많이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이 삼성전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딴에는 고평가라고 생각하겠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 그러니까 팔고 있었던 주식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상승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하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시야라고 생각하고요. 근시안적인 좀 시야를 벗어버리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더 폭락하더라도 먼 미래에는 올라갈 거라는 건 자명한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죠.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가 꼬꾸라지든 모바일이 꼬꾸라지든 신성장 동력을 계속 찾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처음에 매수했을 때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너무 몰빵만 하지 마시고요. 하락하면은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전략만 탄탄하게 세워놓으셨으면 삼성전자 투자는 실패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아직도 믿고 있고 제가 사지 않았지만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내일 뵙겠습니다.